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1분 습관이 있습니다. 짧고 굵게 내려깨워 무기력을 쫙 빼주는 루틴인데 흔한 유행으로 넘기기엔 정말 괜찮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 뇌의 굳은 회로를 자극해 정체된 생각의 흐름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실 계획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가 과부하 모드에 갇힌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주의에 막혀 계속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러면 뇌는 행동하는 대신 자꾸 미루려고만 합니다. 저도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분 습관, 작은 행동은 억지로 애쓰는 방식이 아니라 뇌의 스위치를 먼저 켜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완벽한 계획보다 이런 접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가 대박이었던 1분 루틴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를 바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립하는 고차원적인 계획, 그리고 실제 행동 사이에는 깊은 인지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매년 수많은 개인과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도출하지만 그중 유의미한 성공에 도달하는 비율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학술적 조사와 임상 통계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정기적으로 달성하는 주체는 단 8%에 불과하고 행동 주체의 약 40%는 실행 착수 후 수주 이내에 원래의 나태한 행동 패턴으로 회귀합니다.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성격적 결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진화론적으로 획득한 고유한 생리적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계획의 완성도와 실행의 실질적인 상관관계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통찰도 물리적 실행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결과값은 0에 머물게 됩니다. 당연히 하지 않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행 지연의 본질적인 원인을 뇌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우리 뇌의 인지적 마찰력을 최소화해서 즉각적인 실행을 유도하는 행동 쪼개기, 작은 행동 기법의 기전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인지적 현상인 분석 마비. 이거는 완벽한 준비와 예측에 과도하게 집착하느라 정작 행동을 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실패와 비판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종의 회피적 미루기이자 자아 방어 전략입니다. 행동 주체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합리화를 내세워서 시작을 지연시키고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단지 시간 부족으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지신경학적 관점에서 실행 지연은 단순한 시간 관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서적 미성숙 및 조절 장애에 가깝습니다. 과업을 직면했을 때 내면에서 고개를 드는 불안, 막막함, 지루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신호가 뇌의 제어 영역을 압도하게 되면 행동 체계는 일시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빈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뇌 내부에서 장기적 목표와 이성적인 행동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원초적 감정과 그리고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변연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매 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상적 목표를 추적하는 고도의 이성적인 영역입니다. 반대로 변형계는 진화적으로 매우 오래된 생존 지향적인 영역으로 새로운 도전이나 급격한 변화를 생존으로 위협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본능적으로 친숙한 상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매우 강력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구도는 행동 모델 관점에서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오직 쉽고 재미있는 즉각적 보상만을 탐하는 즉각적 만족 원숭이의 역학관계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변형계가 지배하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는 철저히 현재 순간에만 고립되어서 미래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전두엽이 논리적으로 업무 착수를 결심해도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주는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이런 원숭이가 다시 나타나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회피 공간으로 도망치게 만들게 되고 변화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내가 바꾸고자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영역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갈등 국면을 끝내는 유일한 변수는 마감이 임박했을 때 무의식에서 깨어나는 패닉 몬스터입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거나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극심한 사회적 매장이나 파멸의 공포를 느끼고 전두엽의 제어권을 양도하게 되면 행동 주체로 하여금 단기간에 초인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벼락치기를 감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마음 시간이 부재한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목표들, 우리가 끌어당김으로 인해 이루고 싶고 달성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패닉 몬스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토록 지연됩니다. 이는 결국 만성적인 자책감, 그리고 죄책감, 깊은 우울, 정서적인 고통을 양산하게 됩니다.
끌어당김과 트랜서핑을 했더니 오히려 나의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행력을 차단하는 마찰력 중에 간과하기 쉬운 요인은 환경적 정리 정돈의 상태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공간은 우리 뇌의 입장에서 암묵적인 위협으로 지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정돈된 환경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포식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공간에서 안도감을 느끼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파편화된 환경에 노출되면 이 시각 피질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노이즈를 정보로 분리하고 연산하느라 과도한 인지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우리 뇌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전두엽에 가용 자원을 소모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 쓰는 주의 집중력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물리적인 정도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우리 뇌의 효율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실행 지연이 단순한 감정 조절이나 훈련 부족의 문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회지향적이고 부지런했으나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만성적인 무기력과 지연 습관이 관찰된다면 이는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임상적인 중재가 필요한 정신과적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강박장애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지연 과정에서 행동 주체가 겪는 과도한 죄책감은 신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고 죄책감이 더 강화되게 되면서 내 자신이 마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의학적 개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루는 습관과의 싸움은 사실 기원전 700년 경에도 있습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한 말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경고했을 만큼 우리 인류의 유구한 전통이자 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움직여야 동기가 부여된다라는 역발상적 원리인 작동 흥분 이론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나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기계처럼 몸을 움직여서 어떤 행위를 일단 개시하면 그게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산책이라 할지라도 우리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측좌액이라는 기관이 물리적 피드백을 받아서 자극하고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면 도파민이 나오게 되고 관심과 재미가 뒤늦게 유발되어서 고도의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인 도구가 제임스 클리어가 제시한 2분 규칙입니다. 작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어떤 습관이나 과업에 도전할 때 예상되는 에너지 소모량이랑 그 고통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고 나의 에너지를 쓰게 될까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상치가 나의 현재 에너지 임계값보다 높으면 우리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2분 규칙은 새로운 습관의 개시 단계를 2분 이하로 끝마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행동으로 인지적 장벽을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행동으로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쪼개고 작은 행동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과 나의 루틴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체계화된 방법이 DDC라고 실제 정신과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정의는 우리 개인이 직면한 과업의 최종 도달 목표나 문제 상태를 상당히 정밀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을 빼고 싶다면 얼마를 뺄 것인지,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다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 몇 동 몇 호에 어떤 뷰를 가질 것인지 정밀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차를 탄다면 어떤 브랜드의 무슨 차를 타고 색상, 내장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막연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전두엽의 인지적 방황을 촉발해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의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쪼개기를 해야 되는데 거대한 최종 목표를 정말 하위 행동 단위로 분할을 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라도 잘게 슬라이스 해놓으면 결국 다 먹어치울 수 있다는 코끼리 먹기 기법이 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는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 뇌의 변형계를 활성화해서 불안과 압도감을 유발합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100억, 1000억, 1조를 만들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의 미세한 작업 단위로 분야하게 되면 정말 가벼운 과제가,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던 과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쪼개진 과업의 난이도는 너무 쉬워서 오히려 지루함을 유발할 정도가 되어야 되고,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좌절감을 주지도 않는 그 골디락스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작은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결국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전보다는 무조건 나은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 엮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진 행동들을 무작위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작동하는 기존의 습관, 신경 회로 뒤에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뇌과학에서는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 노트북을 켜고 한 줄을 쓴다. 커피를 내리면 노트를 펴고 내가 무언가를 쓴다. 이런 겁니다. 우리 뇌는 오랫동안 반복한 고유한 동작들의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는 견고한 뉴런 고속도로를 뇌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신경 위프라디의 생행동을 쇠사슬처럼 엮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의지력적인 마찰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실행력은 의지력이라는 이름에 일시적이고 불안한 정신 자원에 기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지연, 미루는 것은 인간 뇌의 태생적인 생리적인 보호 반응입니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근절하려고 하거나 애쓰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역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작동 흥분 이론에 따라서 일단 미세 행동을 기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제가 늘 추구하고자 하는 뇌과학 원리와 양자역학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설계하는 끌어당김 트랜스서핑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무의식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루틴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확신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실행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목표를 100% 달성하게 되면 참가비는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제 자신도 같이 발전하게 되기에 저는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막연한 시각화, 그리고 끌어당김 트랜스서핑 하다가 뭔가 내가 너무 거대하게 하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너무 안 하는 것 같거나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우시다면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인생의 트랙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필요한 시간은 단 하루에 10분, 길어야 2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에 이끌려 쇼츠에 허비하는 시간이 평균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합니다. 대신 그거를 하지 않고 내 삶의 궤도를 바꾸는 10분의 가치로 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이 압도적인 변화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